명칭이 여기 글로 읽으면 되죠. 아, 예. 이 뒤에는 이거 벌써 많네. 벌써 많네. 아이고. 왜 빨간 잠바 안 입고 다녀요? 아니 입고 올라가는데 오늘 이 자리는 또 빨간 잠바 입고 올까? 아야 이거 하는 소리. 아니. 빨간 잠바 안 입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앉으세요. 아 시키 들어갈게요. 앉으세요. 빨간 잠바 아니라 괜찮아. 바쁘시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 차담회 하기로 했는데 황 선생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차담이에요, 차담이. 저는 전화하셨길래 차는 한 사람 없었는데 예, 차담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커져버렸네. 워낙 토론의 전문가이시고. 이거 제가 벌써 전문가예요. 다음에는 전문가이시고. 원래 소주를 넣고 해야 되는 자담회. 그 주담회로 가요 주담회.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제가 특별히 소개 안 해도 우리 신성범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아실 터인데 어쨌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죠. 네. 17대, 18대 아마 국회의원. 18, 19. 18, 19. 18, 19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8년 만에 건투 중례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쨌든 좀 유력한 후보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희 서부경남 언론연대에서 서부경남 언론연대는 서부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20여 개 언론사들의 모임입니다. 서부경남 언론인데. 뒤에 있네. 네. 예, 모임인데 어쨌든 신 후보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싶고 그렇게 하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어쨌든 후보님이 간략하게 본인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혹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신 후보님은 토론의 달인이셔서 여기 후배 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언론사 연초가 더 오래된 기자님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잘 후보님의 답변들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신성범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도 지금 얼떨떨한 게 황인태 선배 회장님하고는 차 한잔 합시다. 예, 차 한잔 하시죠. 그럼 차담회로 예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진짜 반응 클럽 토론회처럼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찌됐건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서부경남 언론연대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서부경남 지역에 계시는 언론사들 모임으로 이해하고 제가 마음 편하게 왔다가 좀 부담은 굉장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18대, 19대에서는 산청함양 거창 그 후로 8년간은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합천이 어령함안에서 나와서 그 함산하고 붙으면서 그때는 아시는 대로 정치로 따져보면 제가 이른바 진박공천에 어떻게 보면 유탄에 맞았고 거창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만 교도소 반대운동 그 다음에 당시 이홍기 군수의 군수직 상실과 국회의원과의 군수 동지선거 이런 연유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제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까지 갔다 온 그 연유 이런 점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또 공천 탈락을 두 번에 이제 공천 실패 이후에 한번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게도 제가 집권당의 여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삽잔 이야기지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8년 동안 쉬다가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8년간의 공백이라는 게. 또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 9월 달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주민들께 호소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된다면 3선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제 마음속 깊은 데서는 정말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16년 전 2008년 1월 달에
산청 군청에서 기자회견했던 그 심정 그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 생각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식이 좀 이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 중에서 누구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너무 센 질문 하지 마시고 겁주지 마시죠. 황선이 얼굴이 가르쳐 좋아지네. 아니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서울. 진조.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네. 어휴. 예, 고맙습니다. 경남에너지 이동규 기자입니다. 이도균 기자님. 네네. 저는 저 부산 시민들에 대한 식수 공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서부 경남 산천, 함양, 합천 등 건설 등 부산에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저 모두 후보님의 지역입니다. 여기서 산천은 지리산댐, 합천은 문정댐, 함양은 문정댐, 합천은 합천 지수장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접했던 이 문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함양의 문정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리산 생명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컸고 용류담이라는 그 문화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의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도 심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또 없어진 거예요. 무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근데 그때도 제가 뭐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라는 정도의 조언만 했지 이 의사결정 단위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부산 사람들이 낙동강 흔히 하는 말로 무슨 X 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하는데 그분들도 우리 향후들로 많고 해서 처지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과 결단 그 다음에는 여기 뭐 주민들과의 합의 설득 이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줘야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주민들이 먼저 뭐 하자 이렇게 하죠. 저는 업무 진행이 좀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현재 합천에서도 아시는 대로 한강 치수장 반대를 해서 오랫동안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열기가 높더라고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찌됐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경부가 됐건 국토교통부가 됐건 간에 나서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산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한 게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득하는 이 포뮬라, 공식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배상하겠다 내지는 향후 몇십 년간 뭘 보장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서줘야 되는 건지 주민들에게 그냥 작게 설득해가지고 될 문제 아니라고 보고 산청에도 제가 한번 우리 돌아보니까 이런 덕산하고 이제 말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찬성한다고 들었어요. 왜? 어차피 이래 되는 거 좀 수몰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 보상도 받고 뭐 이렇게 좀 관광 인프라도 구축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천평하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농지가 완전히 매립되면은 터전을 잃는다는 반대도 만만찮다. 몇 %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설득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는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거에 가는 업무가 진행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입장을 갖고 있을 여지는 없어요. 지금은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제 의견을 보태거나 내는 또 주민 의견을 들어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좀 이 답변에 대해서 보완 질문하실 분들 네. 계신가요? 우리 정도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뭐좀 쟁점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예. 저 벌칙의 모습 노동이잖아요. 고치는 일단 신후보님으로 예. 예비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 후보. 신후보님으로 이렇게 네네네. 이 자리에서는 이게 실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또 신호부님께 이런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함양, 산청, 합천, 거창 전체가 지금 지역 소멸 지역에 지금 해당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산청은 산청대로 또 함양은 함양대로, 합천은 합천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령화 현상 또 뭐 인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유입책 또 지역의 어떤 자치 쇄도 확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적으로 이제 사실 댐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서 지역 발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지금 논의가 되고 생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에서 어떤 어쨌든 간에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에 올라가 계신 거기 때문에 뭐 지역을 대표한 어떤 로비 활동이라든지 모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신 후보님께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 후보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그래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정정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 인구 소멸의 표현 너무 거창하고 우리 동네 소멸, 고향 소멸, 모교 소멸로 표현하고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절박함을 느낍니다.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옛날처럼 전투적인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걸 안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대전제를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은 바가 많이 없어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저 시청 3장도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K워터 수자원 공사 하게 될 텐데 수자원 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수자원 공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럼 이게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나마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인구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할 수 없다는 거고 분명한 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현황을 파악한 후에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의견을 하면 뭐 군의 행정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물길이 다 진주거쳐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K워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과연 밀어붙일 만한 의지가 있는 건지 말을 바꾸면 반대급부를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 주민들의 조선까지 부산에 물 공급할 의지가 과연 돼 있는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뭐 전투적인 환경론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옛날에 생명연대하는 식으로 몸에 천 감고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만두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신 후보님의 그 말씀으로 어쨌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 환경 운동보다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되는 일을 하겠다고 이게 뭐 신 후보님의 현재의 어떤 뭐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뭐 다른 주제 혹시 질문하시면. 제가 이어서 네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앞에 이게 실질 공급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신호본 지역의 산청, 함양, 합천 이렇게 지금 양수 발전 댐하고 관련해서는 지역에 들러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서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식수 댐 관련해서는 그 점은 우리는 절대 임무를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세 지역이 지금 이 지역 그 뭡니까 식수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신 후보님께서 당신이 되신다면은 임기 내에 4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은 예측이 되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케이블카, 지리산 케이블카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함량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산청이 실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순전에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보다가 중단이 됐던 부분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박완수 도지사가 재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실적으로 산청을 산청대로 또는 함량에서는 또 왜 산청을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후보님께서 어느 쪽에 좀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역할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야, 이게 참 이게 아니 제가 양쪽의 편을 못 들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딜레마를 느꼈던 게 이재근 군수 시절에 저도 시청에서 원지에서 유치 결의대에 참석을 하고 뭐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함량에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양쪽 주장 다 조금씩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저는 무조건 올려보자. 올려서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는데 환경부로 올라가봤자 똑같은 거더라고. 결국 무슨 말이냐. 양쪽이 안 되니까 그냥 다 각하시켜버렸다든지 구리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아예 지리산 안 돼. 설악산으로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경남도의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공식을 못 들어봤습니다. 예, 뭐 선, 산청, 후, 함량이든 어찌됐건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공식을 못 들었죠. 그러면 지사의 그 판단은 맞다. 경상남도에서 우선 선정해서 중앙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다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환경부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별도 문제입니다. 설악산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지리산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떻게 되든 양쪽이 둘 다 되면 좋겠지만 현실 어렵다면 한쪽이 먼저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봐가면서 뭐랄까 뒤따라가는 사람 후발주자로서의 그 효과를 좀 얻는 게 좀 현명한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산청군과 함량군이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또 단순한 경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 같은 경쟁은 아니다. 이미 함량에서도 아마 조금은 더 멀리 내다보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소신 우리 도사님 반대 질문 하시죠. 반대. 대국화에 대해서 별로 뭐 궁금한 아니고 우리 기자분들 별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 지역 현안은 아니고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지역 현안이야 우리 신부님께서 8년간 하시면서 많이 보시고 또 구석구석 먹고 다니면서 직접 그 현안 전기도 하시고 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명하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도 잘 내려놓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지역 자치 군의원들 공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혜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 2년 하고도 3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아직 당선도 안 되는데. 공천 제도에 대해서 공천. 중간 공천 제도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면은 뭐 국회에서 대표 발의라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걸 이 문제는 뭐 정치 현실이기도 한데 저도 공천 폐 지방 후보 지방선거 공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동료 의원을 설득해 냈을 때 이거는 별도의 문제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방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에 뭐 후보 난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안이 있을까? 그게 만약에 좀 더 적은 문제라면 저는 크게 봐서는 뭐 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 제가 공천 제도를 가지고 제가 뭐 효과를 정치적 효과를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서 저는 지방구 공천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막 끝까지 이거는 밀어붙일 의향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자는 거지. 왜 그러냐면
또 공천 폐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사실 별로 없어요. 대안도 없고 그런 점을 좀 그 자치제장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자치장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맡겨놓자 주민들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이제 편하게 하시는 말씀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 토호 내지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의 발호 지점이 될 거다. 지금 공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당과 도당의 판단에 따라서 물갈이도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지금 양당의 지금 국회의원 공천도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역이 많이 살아남는 구조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제도의 보완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저는 공천에 찬성하면서도 폐지 찬성하면서도 제가 나서서 막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동력은 자체 동력이 좀 없어요. 그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뭐 노국장께서 좀 잘 코치 좀 해주시죠. 제가 뭐 들었을 때도 굉장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고 추가로 좀 하나 더 여쭙고자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사실 조금 전에 그 정당 자체도 그렇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그건 사실 내주고 싶은 사람 주겠다는 다 사천 공천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그 거대 두 정당이 늘 하던 이야기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상한식 공천을 하겠다고 늘 주장해놓고는 이번에는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그런 우리나라 정당 제도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신의원님께서 내결군에 군의원들의 공천권을 사실은 저는 위원장님이 주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의원들의 공천은 민심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위원장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만일에 정말 이게 민심을 대표하는 그리고 군의회의 수준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군인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군의회의 수준을 좀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사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군의회 수준에 참 폭탄을 하고 관심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국회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신호분님께서는 그럼 좀 더 이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아까 말씀하신 보호 세력의 어떤 발효가 되지 않는 국민들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군의원 추천 제도를 갖다가 따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국민들도 자기 경비 자기가 내가지고 여론조사 경비 자기가 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선거를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혀 위원장은 손을 떼고 정말로 누구든지 나오고 싶으면 나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정말 공사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돈 있고 삐 있고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 3장, 예를 들어서 산청어대 시청 3장 우리 단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상대 여론조사하고 비용은 위원장인데 없으면 한 분배를 해서 하든지 여기에 응하겠다. 우리 자체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할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에 당원들 한 운영위원들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당내 선거인단 구성해서 1등, 2등을 뽑은 다음에 밀봉해서 도당에 보내는 것. 왜냐하면 결국은 형식적인 아시는 대로 지방의원 선거의 결정 주체는 도당 선관위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도 도당 공천위원장을 해봤는데 당입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또 여기서 걸르는 장치 하나도 없어 놓으면 우리 도당은 하냐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인데 저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우리 노국장께서 현실적인 거 아시니까 사실상 그래요. 차라리 그냥 모든 우리 지역의 군의원 도의원 경선은 여론조사를 하겠다. 아예 일찍부터 한 1년 전부터 딱 이렇게 해놓으면 쫓아다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 방법이라. 근데 비용 문제 이런 건 좀 남아있다. 두 번째는 당원을 할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그러면 당원을 하게 되면 당 활동 오래 한 김모가 훨씬 더 당원들이 다 포섭해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들 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건데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서 읍지역 같은 데는 30, 40대 여성을 후보를 좀 생활인 중심, 애 키우는 워킹맘,
뭐 이렇게 해서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먹힐 수 있을까? 떨어지고 나면 그 정치적 책임을 내가 과연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저는 진짜 우리 신령님께서 한번 8년의 화려한 어전 생활과 8년의 야인 생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성 정치인과 다른 좀 멋진 정치를 이제 한번 앞으로 하시면 몇 년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길게 하시면 8년이고 잘못하면 4년으로 끝인데 정말 멋진 아니 정치인이 그게 한번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노상욱 국장 말씀 120% 오른데 보십시오. 이게 자 10명 11명 중에서 국힘이 6명 뭐 되고 뭐 5명 떨어졌다 이 소리를 나중에 정치론의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현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 산청에서 뭐 함양 이런 생각하게 현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점이 되면 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욕 먹더라도 나중에 정치로 굉장히 데미지가 오더라도 시도해보자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떨어져도 좋다고 생각해서 밀어보는 거죠. 한번 아직은 마음이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에요. 2년 3개월 남았습니다. 여기 이 코치를 좀 잘해주세요. 민심을 잘 하시는 분들이. 담대하게 하면 가능할 거겠지도 한데, 이게 실험 정신에 투철 했다가 망한 경우가 많잖아요. 신현님 우려하시는 그 두 가지 문제. 일단 비용 부분은 너무 세세한 괜찮아요? 입후보하고 후보자들이 MP에 일로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언론으로 좀. 예. 정당인들이 투표하는 거는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신혜연님 아닙니까? 정당인들 투표가 얼마나 짜고 치는 모습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예. 따로 한번 좀 의견을 연구로 구할게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 후보님이 뭐 낙하산 공천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리찍는 낙하산 공천은 안 하겠다. 해봐야 이게 제가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요. 사실은 영원한 충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충성을 별로 바라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줄 서라는 소리도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요거는 이해하고 어쨌든 좀 더 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때 언론 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많이 듣겠습니다. 왜냐면 평판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제3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꼭 지역 공천할 때는 누굴 추천해달라는 표현보다는 누구는 어떠냐, 어떤 점이 장점인 것 같냐고 꼭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제가 마이크 노기자님 말씀, 예. 그 말씀 중에 이 말이 안 해도 되는데 말씀하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 제 사견입니다. 신 후보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공천 주시면 돼요. 국회의원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공천 주시면 돼요. 그분들은 사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이 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직 국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네. 신부님 지금 여러 공약을 발표하고 계신데 네. 현재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요약하면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이게 제가 이제 공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뭐 기업 유치 이런 것은 앞세워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은 뭐 기업 유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저는 타겟을 전기차와 2차 전지 기업 유치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래에 먹을 거리라는 건 다 아실 테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 이제 뭐 합천, 거창, 함양에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함양, 울산항 고속도로가 뚫히고 또 달빛 철도가 어찌됐건 시간의 문제일 뿐 열리게 되면 우리 가장 지역의 약점 사항이었던 교통 문제가 입지 조건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물론 인력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구 쪽에 현풍이나 성서 이쪽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도
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히 함양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보통 요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업 유치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4개군의 아마 지방 소멸 대응 뭐 협의체 같은 거 좀 만들어서 4개군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건 좀 찾아봐야 되겠다. 군과 군끼리 그냥 뭐랄까 잠재적인 경쟁이 아니라 조금은 같이 살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북부 4개 군이 좀 못 사는 사형제 비슷하게 돼 있는데 힘을 합하자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구 소멸을 뭐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늦추는 건데, 속도 늦추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보자. 뭐냐, 연세 드신 분 노인들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 좀 일을 시키자. 잘할 수 있는 일, 어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애들 가르치는 거,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 학교에 가서 그렇게 교사로 상담 교사나 이런 걸로 하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고, 또 젊은이들은 어차피 노인들이 많이 나지니까 노인 실버키 하는 인력으로 양성을 한다든, 그러면 이렇게 좀 제 표현으로 하면 뭐 육아, 교육, 어르신 돌봄에 좀 선순환을 이루자. 이게 지역에 된다. 문제는 돈일 텐데, 지금 아시는 대로 교육 예산은 뭐 흔히 하는 말로 남아 돌 정도인데 왜 방과후 교사도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느냐. 교육부와 이렇게 협의하면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한 노인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의 자격증을 또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거창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과 연계하면은 노인 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은 노인들 스포츠 문제 이런 걸 좀 강사도 젊은 애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자. 요게 제 공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가 안 됐는데, 기업체 유치, 두 번째는 4개군의 공동대응 협의체,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의 육아, 교육, 어르신 돌봄을 좀 자신에서 해보자. 이게 되면 시범사업도 가능한 게, 이게 만약에 어느 군 같은 데서도 잘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의 배치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의 배치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청 같은 데서 잘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하다. 시범사업에 뭐 성공 모델이 나온다. 그걸 저는 해볼 만한 거라고 봐요. 지금 되겠냐 하는 분들은 많던데, 저는 이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고, 여기에 더한다면 이제 함양에서도 젊은 분을 만나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좀 만들어 달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IT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젊은 애들이 와서 놀 수 있고 공간 있고 뭐 10몇 평짜리 아파트만 이렇게 좀 싸게 주어지면 도시 애들도 여기 와서 마음 놓고 온라인으로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지역도 가능한 건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구나 이런 데서도 애들이 뭐 여기 와서 마음 놓고 놀면서 주말에는 놀고 뭐 무슨 월캐시나 그런가요? 그런 게 가능한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갖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농업 관련도 있으시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이 굉장히 지금 저도 6년 동안 농림을 했는데 어려워서 농업공에 오히려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산물 가격 안정.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 잘 되면 잘 안 되면 사과 농사 많아지면 마늘도 맞아. 마늘 양파도 많아지면 정부에서 수입해가지고 물가 잡는다면서 농산물 가격 떨어뜨려서 결국은 농민 손해 아니냐. 왜 손해가 되느냐. 공산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생산 단가는 올라가는데 완전한 가격은 떨어지게 만든다. 정부에서. 이런 불만이 많은 거라서 농산물 가격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어촌 인력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관리 주체가 군청이냐 농협이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인력난 해소, 이민청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계절 노동자 문제, 관리 문제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도 기후가 굉장히 급격히 대한 농민들이 뼈저리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교육, 재교육. 또 하나는 농재보험 확대. 요 정도가 제
농업 공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팜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현장 농민들이 택도 안 소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농민들은 어쨌든 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참 잘 되면 좋은데 예. 이게 좀 우리 뉴스원의 우리 한성학 기자 공약 관련 추가 질문 혹시 할게.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인력 양성 어르신 케어 이쪽인데 네. 육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출산 육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을 돌보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우리 지역에서 따로 생각은 없어요.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별도 뭐 생각을 보태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육아하고 보육 문제는.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LH와 연계해서 한 20평, 21평 이 정도의 소형 임대, 청소년 내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군단위에서도 많이 짓도록 하고 그걸 LH를 통해서 좀 도와주는 이런 방법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사례가 합천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글부 네. 기자입니다. 두루두루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산청에 지금 살고 있고 그 산청의 문제점하고 지금 그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신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그 신부님 말씀하신 게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출산 육아든지 무엇이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실제로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이었거든요. 함양, 거창, 합천을 떠나서 산청만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 인구가 3,000명이 안 됩니다. 자,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예산으로 지금 그 노동비를 지급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 자체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을 끌어들인다든지 LH 연계해서 지금 임대주택을 지은다든지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지 쥐어가지고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뭐 사업을 하든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데 거항산업 요 지역에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산청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그리고 운동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녁 6시만 딱 되면 산청 업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음에도 업이라니까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식당이나 어디 술집 같은 경우 불 켜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8시만 넘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산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650명 정도 되는데 520명 가까이가 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유가 거주기질에 자유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이야기를 못하죠. 이군수가 지금 그 당선되기 이전에 자기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인구 다 끌어들인다 그랬거든요. 어떤 방법이냐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난 설명은 다 서로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니까. 사안을 지금 쭉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신 후보님 사안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4개 군에 지금 1년씩 돌아가면서 사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선이 된다 그러시면 상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금방 이제 그 우리 그 노 기자님 말씀을 하신 것도 뭐냐면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지역 의견을 듣든지 공약 사항을 이제 수집을 하실 거고 구체적인 이제 방안도 만들 거고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해 나가시면서 어떤 식으로 펼칠 거라는 걸 이제 보관을 이제 짜실 건데 짜실 때 옆에 있으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옆에 있으신 분들이 신 후보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쓴소리를 듣는 정치인은 없어요. 달콤한 말만 듣지. 자, 각 사람은 내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인구 유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신 후보님이 당선되고 나서 신 후보님이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식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 소멸이 왜 시작이 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산책 같은 경우는 질문을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론하시고 신 후보한테 질문을 하실 부분을 좀 해주세요. 네. 질문을 짧게 말씀하시죠. 괜찮아요. 국장님 말씀. 김 국장님. 산청에서 제일 큰 문제 왜 많이 빠져나가는 대한 해결 방안이 뭔지를 제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강 특구라고 지금 동해보관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구수도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 유치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산청 동해보관촌 저게 산청군하고는 거의 개연성이 없거든요. 관광객 유치를 해봐야 산청군 내에 세수로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동해보관촌 요걸 지금 산청군수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한다 그러는데 요 지금 동해보관촌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수님, 신 후보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지금 산청군 같은 경우는 지금 경호강이라는 천혜에 지금 자원이 있어요. 지금 래플 같은 경우가 거의 20년이 넘게 되고 있고 초기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다가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청군으로부터 거의 소외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지금 폐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떨어진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혹시나 또 신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먼저 두 가지 답변 하나만 더 듣고 하나만 더 예. 지금 서구 영남 남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고성, 하동, 사천 그리고 합천 그리고 그까지 스포츠 마케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 함산한 자체 내에서 지금 기존적으로 어르신을 대한다든지 육아정책 그런 걸 떠나가지고 외부의 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그 실험 선수단 그리고 축구단 그리고 야구단 그리고 이제 유아부터 시작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걸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축구에 대한 지금 거의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조성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스포츠 마케팅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 후보님 지금 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2년 할 때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간사를 했는데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뭐 무슨 대회다 전국 고교 선수권 대회도 유치를 했고 그것이 효과를 많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합천 국민들이 그렇게 있는 거고 그 창도 괜찮은 편인데 그 창은 산악관광 쪽으로 해서 뭐 그쪽 빼제 쪽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나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산청 그 래프팅 부분은 저 위에 함양 휴천 마천에서도 그때 댐 문제 때문에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물량이 줄어들고 소수력 댐을 건설해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천혜의 그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심지어 어느 낚시도 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저도 스포츠 마케팅 부분은 이 우리 지역에 크게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유망한 이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좀 더 제가 더 공부를 더 노력해서 이런 공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악 스포츠, 심지어는 뭐 클라이밍 분야나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완전히 120% 동의합니다. 앞부분 제가 동해보감촌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약간 책임도 있는 게 당시에 이재용 군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걸로 이제 엑스포가 뭐 화랑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론이 있지만 그래도 산청하면 동해보감촌 기바도로 가자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지금 주말에 많이 오는 걸로 이해합니다. 산청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3자들이 보기에 그나마 산청은 갈만하다. 문제는 오히려 연계가 안 된 거. 뭐 대원사라든지 동해보감촌이라든지 그 좋은 이런 계호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안 됐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진흥원 뭐 산청분원 이런 건 아마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철저하게 그것은 제가 뒤에서 밀어볼 생각입니다. 공약에 치밀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김 국장님 말씀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공약 좀 하고 우리 정도전 기자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예.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 신호번은 조금 전에 김정식 기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당시 이제는 4개국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그 군의 주민으로 살아보겠다 네네. 하고 그 공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후보님께서 당선됐을 경우에 국회의원이 지역에 와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회의원을 선출을 할 때는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민의를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그걸 대변을 해달라고 올려놓는데 중앙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지역에 와서 사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살면은 후보 본인이 지역에 와서 며칠을 살 수 있을 거냐 1년 동안 라는 식으로 그런 의문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유급보좌관이 상주하는 주된 사무소가 있죠. 주된 사무소는 지금 거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창에 있는 주된 사무소를 1년마다 이렇게 거함 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유급보좌관 상주시켜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개 군의 유급 보좌관이 그 창에만 있다는 거는 아니요. 저는 이제 3개 군에 다 있었는데 유급으로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그 창에만 상주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뭘. 연락 사무소로 해가지고 지금은 선거 사무소는 그 창, 선거법상 예비후보 시절에는 그 창에 4개 군 중에 하나를 찍은. 지금까지 김태호 의원이 있을 때는 지역에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년간 살아보자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렇게 국회의원 살아본들 뭐 할 건데라는 그런 정도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지역 대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인이 바닥에 일반 대중과 일반 유권자와 접촉 면적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전임이 아니라 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하고 멀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봤던 거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 또 제가 관찰해본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하더라도 아시는 대로 금요일 오후에 국회가 문을 닫게 되고 당이 닫아요. 그러면 당이 다 워싱턴 들레스 공항에서 지역구로 내려가서 다 지역구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청원인 만나 이야기 들어보고 월요일 아침에 들레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기차로 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 그게 생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진짜 또 하나는 4개 군에 그 창만 살아서 되겠냐는 소리를 합정가서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다 번뜩 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합천이나 다른 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거창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거창에서 국회에 나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생활도 거기서 하는 거야? 우리 쪽에 여건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해소시켜 줘야 된다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볼 거예요.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 자신도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금요일 날 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아니면 편한 사람들 만나서 뭐라도 이야기하고 하면 그나마 나도 낫고 정보를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저는 그 생각인데 유급 사무관 문제는 저는 4개 군에 사무실 둘 겁니다. 두는데 문제가 제가 3개 군 할 때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4개 군을 유급직을 두게 되면은 정말 이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급으로 할까 사무장 이름을 그다음에 여직원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돈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 옮기면서 둘 수는 없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그래서 1년은 산청에 사무실이 있고 나머지를 안 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년간은 사무실 딴 데 없습니다. 올해 1년은 산청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딴 데서 용납할까 하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그 단대를 연락사무소를 바꾸는 거죠. 잠깐 1년씩.
그런데 그 주 사무실을 예. 누가 있는 데가 주 사무실이죠? 지금 현재 유급 직원이 있는 데가 주 사무실입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데가 주 사무실입니까? 국회의원 있는 데가 어차피 유급 보좌관 있는 데니까 그걸 주 사무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 신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창에 사급 보좌관을 두고 타 지역에는 연락 사무소 형태로 해가지고 모국을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대 때 이렇게 후보님께서 그러면 의원직을 수행하실 때 그때를 보면 사실 지역구 활동을 저는 잘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언론 시간을 막 시작했을 때기도 하고 그때 뭐 산청에서도 군수들 초도순방에도 항상 이렇게 읍면 초도순방에도 거의 뭐 함께 참석을 하셨어요. 주민들의 그뭐 의견이나 수군사업 다 이렇게 경청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 주민과 이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함양, 합천 이런 데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 국회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 그게 핵심이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 군에 다 자 사무국장 한 사람, 여직원 한 사람을 2대 둘 수 이제 모르겠어요. 둘 다 사무국장이 저는 다 4명 다 무고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을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직원들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못 시키겠구나 하는 생각. 왜? 4개 군에 임대료만 해도 한 300만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 경비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구상대로라면 전부 다 무급 사무국장이 4개 군데 있는 거죠. 1년마다 내가 댕기는 거니까 제가 위치한 데가 주 사무실이 될 거다 보고 말씀해 주신 다만 제가 19대 때도 그 창에는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사무국장 무슨 부장 한 분, 여간사. 딴 데는 2명 있으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창이 주대 사무실 맞아요. 맞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다른 네. 질문 지금 제가 뒤에 예, 말씀하신 국장 예. 그 상에서 어디까지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거는 좀 분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거창하고 산청하고 함양하고의 연계가 있는 우리 거창에는 거창 신안 사건, 거창에도 우리 신안 사건 사업소도 있고 또 함양하고 합천은 빼지만은 함양 산청에도 보면은 유료의 참전 사건을 내려가지고 추모제 1년에 한 번씩 다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거창 사건 해가지고 특별법이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그런 게 없는데 우리 22대 때 우리가 신후보님이 당선돼서 들어가신다면 우리 제일 먼저 거창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지 되게 좀 이것은 지금 제가 초기에 18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거창 사건 따로 산청하면 사건 따로 했습니다. 주체도 달랐고. 근데 사건의 본질은 아시는 이틀 상관입니다. 51년 정월 초 이틀날 산청에서 넘어가서 함양 유림까지 인명을 살상했던 그 부대가, 그 대대가 고스란히 이틀 후에 나타난 게 사흘, 이게 정월 사흘인가 나흘, 설 다다음날 신원에 나타난 그 부대. 따라 같은 사건인데 거창 사건만 부각됐던 이유는 신중목이라는 사람, 당시 국회의원, 부산의 전시수도 시절에 국회의원이 거창 사건만 이야기하는 바람에 묻혔다고 보는 게 함양산청의 피해 의식이었어요. 주체가 달랐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창 사건 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이 저도 냈고 쭉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족회 사이에서는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산청 함양 사람, 거창 사람들 사건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군사법원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보상받자. 너는 뒤에 따라와라고 하는 거고 산청 함양 분들 입장에서 우리 똑같은 사건인데 이틀 상황으로 벌어지고 피해 주체가, 가해 주체도 다 같은 마당에 같이 가야 된다. 이 논쟁을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통합이 됐어요. 남는 문제는
대정부 설득만 남아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시는 노건이니 뭐 여순이니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그래서 손을 흔들었던 게 고건이었고 그 후도 정부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추진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앞에 김태호 의원도 했고 강석진 의원도 했고 그 앞에 신성범도 했어요. 그 앞에 이강두도 했던 거예요. 추진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나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예, 또 추가 질문. 예, 제 마지막 질문 네, 네. 한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인데요. 쭉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답변 하셔도 되고 주고받고 하셔도 됩니다. 어떤 쪽으로 하시랍니까? 아니, 말씀하시죠. 제가 일전에 간접적으로 저희 정원 연대 쪽 정원 의원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산청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돕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실제로 이성화 군수에 대해서 무고행위 무고 사주 등으로 실제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이성화 군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왜 굳이 우리 신부님께서 안아가지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국민들의 촉각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면 들어온 정보로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재임 기간 중에 이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이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군수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 신호부님 편에서 있으니까 그 활동을 이해하고 유무행으로 사정의 뿌리를 보는 게 아니냐. 또한 향후에 당선 후에 또 수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그 지금 수사선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어떤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부분. 또 자기 이분들 중에 군수 공천자가 정해져 있다는 여러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호부님 의견 그거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저도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인데 어느 지역 하나 지난 군수선거 때문에 많이 갈라졌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당 조직이 조금 분열됐다면 군수선거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지역 민심이 많이 갈라지고 편가름이 됐고 특히나 또 당선되고 나서 군수가 한쪽만 자기를 지지했던 쪽만 사업적으로 밀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는 내가 모르겠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경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직 군수는 현직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손발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모가 나타났네 라고 해서 제 옆쪽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나도 도움을 요청한 거고 이것 이상이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역사를 잘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언론 보니까 무슨 지방선거 군수선거 과정에서 무고가 있었고 저쪽에서 구속됐다는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그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거 분명하고 또 하나는 만약 경선까지 이었더라면 좀 더 여파가 있었겠지만 경선 안 가고 중앙당의 결정에 의해서 현 의원이 지역구를 어찌됐건 전략 배치돼서 이전했기 때문에 저하고 군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방선거는 2년 3개월 남았어요. 무슨 일이 벌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4개 군의 군수를 다 뵀어요. 한 자리에서. 군수님들 모이는데 제가 갔어요. 가서 정확하게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역 군수와 국회의원 될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의사를 전달해도 많이 좀 도와달라라고 했고 여기 이성화 군수님도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 조직 흔히 하는 말로 인수, 흡수 무슨 이 양은 다 끝났습니다. 내군 어떤 문제도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산청의 사무국장께서는 오히려 기존의 당원 명부와 조직 모든 것을 넘겨줬고 함양 마찬가지, 거창 마찬가지, 산청 마찬가지,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 행사도 여러 번 했고 산청은 또 좀 있으면
당 간부들하고 현재 직책자도 제가 만날 예정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또 제 머릿속에는 정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군수 뭐 이런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2년 3개월 남았어요. 2년 3개월. 무슨 일이 벌어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차라리 진병윤 군수한테는 빨리 입당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역 화합으로 가자는 게 제 정치적 덕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난리 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보충 질문할 게 있네. 그러면 시간을 딱 맞추셨는데 우리 수행 비서도 12시까지는 좀 끝내서 다른 결정이 있으시죠? 제가 대답을 만나기로 했죠. 약속을 잡아. 잠깐만. 예. 사회적으로. 예. 예, 아니요. 대법을 예. 했는데. 신병현 교수님 입당하라고 그러면 하신다던가요? 아니, 제가 상의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현 군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자기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당원들은 이 지역 화합을 위해서는 현역 군수하고 우리 당하고 안 맞았는, 달라서 불편했는데 입당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당원들 거의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어요. 이런 이유로 당원들도 원하니 군수님께서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진병희 군수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당선될 때 민주당 쪽의 도움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지역 소문이. 그렇게 하면 그분도 정리할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정식으로 좀 입당을 해 주십사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아주 진솔하게 우리 토론에 이렇게 임해 주셔서 역시 토론의 내관하게 감사드리고 처음에 이제 그냥 차담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이제는 시대 정신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황선배 기소공기였어요. 우리 후보님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경제방송 드리고 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역 사정에 밝으시니까 제가 간혹 좀 전화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또 종종 아니 자주는 안 되더라도 종종 할 테니까 좀 많이 가르쳐. 예? 선거 마치고 한번 더 하시죠. 그래요.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예, 그래요. 꼭 한번 뵙기로 하고 이 계속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걸? 놀랍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신입을 이거 식사가 다음에 한번 합시다. 그래요.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합시다, 진짜. 그때는 M분의 1입니다. 요거까지. 그거는 네.